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 솔직히 말해봅시다. 요즘 뉴스 보기가 겁나지 않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국제 정세의 충격, 미친 듯이 날뛰는 환율과 금리,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쪼그라드는 내 통장 잔고까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야말로 대혼란의 시대입니다. 정치는 불안하고 경제는 요동치고 기업들은 마른 수건 쥐어짜듯 구조조정을 해대고 있죠. 이런 숨 막히는 상황에서 당신이 느끼는 그 지독한 무기력함과 번아웃, 과연 당신의 정신력이 약해 빠져서 온 걸까요? 천만에요. 당신은 정상입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격병이에 아무렇지 않게 웃고 떠드는 사람이 비정상이죠.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토록 괴로운 진짜 이유는 세상이 변했는데도 당신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위기와 기회가 칼날 위처럼 공존하는 이 시기에 과거의 미덕이었던 성실한 인내는 당신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급변하는 시대의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이 이야기에서 단 하나의 인사이트라도 건져간다면 이 위기는 당신 인생 최고의 기회로 뒤바뀔 것입니다. 자, 냉정하게 주위를 둘러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오답이 되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의 수요는 빛의 속도로 변하고 안정적이라 믿었던 직업들이 AI와 기술의 발전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존버는 승리한다, 그저 묵묵히 버텨라 라는 말이 과연 통할까요? 서울에서 부산을 가야 하는데 지도가 바뀌어 길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지가 강해 라며 절벽을 향해 달리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 당신의 뇌가 보내는 번아웃 신호는 주인놈아, 제발 멈춰. 세상이 바뀌었어. 지금 그 방식은 자살 행위야. 라고 비명을 지르는 긴급 재난 문자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무식한 버티기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혁신입니다. 혁신이라고 하니 거창한 기술 개발이나 창업을 떠올리시나요?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혁신은 나를 둘러싼 환경이 지옥 같을수록 내 행동의 룰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생존 기술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태로웠던 절체절명의 시기, 임진왜란을 떠올려 봅시다. 당시 조선의 상황은 지금의 국제 정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오는 왜군, 무능한 조정, 바닥난 국고. 이 아비규환 속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전설이 되었을까요? 단순히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며 정신력만 강조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은 철저한 혁신가였습니다. 당시 일본 수군의 필승 공식은 등선 육박이었습니다. 빠른 배로 부딪혀 갈고리를 걸고 배 위로 뛰어올라 칼질을 하는 백병전이죠. 사무라이들의 칼솜씨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만약 이순신 장군이 병사들에게 적들이 칼을 잘 쓰니 우리는 더 열심히 칼 휘두르는 연습을 해서 버티자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조선 수군은 그날로 전멸했을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판 자체를 뒤집었습니다. 놈들이 배에 넘어와서 칼싸움을 거는 게 문제라고? 그럼 아예 넘어오지 못하게 만들면 되잖아. 이 단순하지만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이 바로 거북선입니다. 갑판 위에 뚜껑을 덮어버리고 그 위에 쇠송곳을 촘촘히 박았습니다. 익숙한 방식대로 배에 뛰어내린 왜군들은 발바닥이 뚫리는 끔찍한 고통 속에 바다로 수장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혁신입니다. 남들처럼 칼싸움을 연습하며 경쟁한 것이 아니라 아예 칼싸움을 할 수 없는 새로운 룰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처럼 경쟁이 치열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남들과 똑같은 스펙, 똑같은 노력으로 승부하려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나만의 거북선 뚜껑을 덮어야 합니다. 현대로 넘어와 볼까요? 1968년 전 세계가 격변하던 시절 멕시코 올림픽 높이뛰기 경기장에도 혁명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닉 포스베리. 당시 모든 선수는 배를 아래로 깔고 발을 넘는 벨리 롤오버 기술을 썼습니다. 그게 정석이었고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포스베리는 열등생이었습니다. 아무리 죽어라 연습해도 기록이 나오지 않았죠. 지금의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그때 그는 결단했습니다. 앞으로 뛰어서 안 된다면 뒤로 뛰면 되잖아. 세상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저놈은 서커스를 하러 왔냐? 미친 짓이다 라고요. 하지만 그가 등을 바닥으로 향하고 거꾸로 날아올라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따는 순간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모든 높이뛰기 선수가 하는 배면뛰기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취업문이 좁아졌다고 다들 아우성칠 때 남들과 똑같은 자격증, 똑같은 토익 점수에 매달리는 건 벨리 롤러볼을 고집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면 뛰는 자세를 바꿔야죠. 남들이 앞을 볼 때 등을 돌릴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이 난세의 생존법입니다. 다시 여러분의 현실, 이 지독한 경제 빙하기로 돌아와 봅시다. 물가는 오르고 회사는 불안하고 내 자리는 위태롭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 앞에 왜군이고 당신이 넘어야 할 바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조금만 더 참자, 열심히 하면 언젠간 알아주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건 의지가 아니라 방관입니다. 번아웃은 당신이 게을러서 온 게 아닙니다.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과거의 낡은 방식 그대로 너무나도 성실하게 자신을 갈아넣고 넣었기 때문에 온 겁니다. 이제 그 착해 빠진 성실함은 갖다 버리십시오. 대신 이순신처럼 교활한 전략가가 되고 포스베리처럼 엉뚱한 반항가가 되십시오. 회사 업무가 숨 막힌다면 야근으로 때우는 미련한 짓을 멈추고 업무 프로세스 자체에 거북선 뚜껑을 덮으십시오. 챗 GPT 같은 AI 도구를 활용해 업무 시간을 반으로 줄이거나 상사에게 보고하는 방식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업무 혁신을 시도하십시오. 공부가 안 된다면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만 늘리지 말고 포스베리처럼 공부 장소를 카페로, 공원으로 아니면 걸어다니면서 하는 식으로 완전히 뒤집어 엎으십시오. 작은 변화가 무슨 소용이냐고요. 천만에요. 우리 뇌는 똑같은 고통이 반복될 때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지만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룰을 바꿨을 때 도파민이라는 강력한 생존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쳇바퀴를 돌리는 햄스터가 아니라 정글을 개척하는 탐험가로 DNA가 깨어나는 겁니다. 똑같은 쳇바퀴라도 오늘은 뒤로 돌려볼까 라고 장난을 치는 순간 그것은 노동이 아니라 실험이 됩니다. 나사 이스크루를 생각해보세요. 위에서 보면 제자리 걸음하는 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옆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돌 때마다 아주 조금씩 위로 뚫고 올라가거나 깊이 파고듭니다. 이게 바로 나선형 성장입니다.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대에는 거창한 목표보다 매일 아주 작은 각도를 비틀어 변화를 주는 것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여러분, 국제 정세가, 경제가, 정치가 당신을 힘들게 합니까? 그 거대한 파도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파도를 타는 법은 바꿀 수 있습니다. 무식하게 몸으로 파도를 막으려다 익사하지 마십시오. 서핑보드 위에 올라타십시오. 버티는 삶에서 변화하는 삶으로, 견디는 하루에서 실험하는 하루로. 그것이 이 위기의 시대를 기회의 시대로 바꾸는 유일한 불굴의 혁신입니다. 자, 이제 선택하십시오. 어제와 똑같이 고통스러워하며 시대의 패배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만의 쇠송곳을 준비해 이 난관을 뚫어버리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 당신의 혁신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혁신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망설이지 말고 화면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까짓 게 무슨 혁신이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귀찮음을 이겨내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겠다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 그 사소한 클릭 한 번이 당신이 무기력을 깨고 주도성을 되찾는 첫 번째 반란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불굴의 혁신 시리즈를 통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는 구체적이고 강력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쏟아낼 것입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버튼을 눌러 당신의 새로운 전성기를 예약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롭고 가슴 뛰는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